안녕하세요. 3개월 수능 영어신 이지 선생님입니다. 어머님들이 온라인 강의, 관리 수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간단하게 강의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분과 함께 시청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과제물, 강의를 듣고 어떻게 과제를 하는지 궁금해하실까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머님들이 김과의 첫 문의를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저랑 문자 내용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님들 보고 계시는 OT 영상과 그 교재 안내, 주의사항을 제가 카톡으로 안내해 드렸을 겁니다. 교재는 이제 구매할 교재는 듣기 교재만 있고요. 나머지 구문이나 그 다음에 단어는 PDF 파일 다운이나 인쇄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독해는 가급적 EBS 아이사이트 들어와서 기출문제란에서 인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3부씩 인쇄해 주셔야 뒤에 과제물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부 설명 마쳤고요.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과제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단어 듣기, 독해, 구문 각각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궁금해하실까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은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1500단어 단어장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과정을 스킵하고 워드마스터 수능평 5000단어로 바로 넘어가는 고3 커리큘럼의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능률복화부터 들어가게 돼요. 단어장을 받아보시면 연습하는 프랙티스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와 한글로 연습하고 싶은 만큼 10분 이상 연습한 후에 뒤로 넘어가면 테스트란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1차, 2차 테스트를 보면 되는데 위에 틀린 개수를 꼭 기입하고 틀린 단어는 공백 부분에 3번에서 5번씩 적으면 됩니다. 반으로 접을 경우 왼쪽 시험 본 단어가 오른쪽에 안 보이기 때문에 2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2번 시험을 보았는데도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추가로 인쇄할 필요 없이 노트로 뜻을 가리고 3, 4, 5차 테스트를 추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습과 테스트 본 내용은 모두 사진을 찍어서 내일 자정 이전까지 카톡방에 묶음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12주 약 90일 동안 60일 정도는 1회독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30일은 1.5배의 속도로 2회독 학습을 시켜서 해당 커리큘럼 기간의 단어는 완벽하게 암기시켜 드립니다. 워드마스터 수능편도 똑같이 연습 후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듣기입니다. 단어와 함께 매일 과제를 업로드합니다. 각 요일마다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잘 들어주세요. 월, 목은 먼저 시운동 캘린더에 나온 해당 회차의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 때 중간에 못 들었다고 흐름을 끊지 말고 쭉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듣고 나서는 문제 상단에 크게 틀린 개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3개 또는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3문제 이상은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딕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딕테이션은 영어 듣기를 들으면서 빈칸 부분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2-3번 정도 들어서 빈칸을 채워보고 단어 발음을 모르거나 뜻을 몰라서 못 적는 경우 또는 빨라서 못 적는 경우에는 빨간색 등의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딕테이션에서 틀린 부분이나 답에 대한 근거가 있는 문장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학습을 합니다. 쉐도잉, 즉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라는 기법인데 듣는 내용을 0.5초에서 1초 사이의 간격을 두고 대본을 보면서 그대로 성대모사 하듯이 따라 말하면 됩니다. 듣기를 10개 이상 틀린 친구들도 이 쉐도잉 과정을 통해서 수능에 듣기 만점을 많이 받게 하였습니다. 영어 듣기는 여러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하나의 문제를 여러 번 곱씹어서 따라 말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기만 안 된다면
듣기도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모든 문제와 문장을 모두 쉐도잉할 필요는 없이 틀린 문제들을 위주로 안 들리는 부분들을 쉐도잉해주면 되고 모두 맞은 경우에는 3지문 이상을 쉐도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독해 파트예요. 독해도 듣기와 함께 각 요일별로 과제가 다르니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독해는 모든 문항을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각 등급에 맞춰서 본인이 목표하는 등급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18에서 20번, 22에서 28번, 43에서 45번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18에서 20번, 22에서 28번, 43에서 45번 이 문제들을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문제를 풀어봐도 좋습니다. 2등급 학생들은 3등급 유형 문제에 더해서 29, 30, 그리고 35에서 37, 40, 41, 42번까지 풉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2, 3등급 문제에 더해서 21, 31, 34, 그 다음에 38, 39 다 풀면 되겠죠? 틀린 개수를 파악하고 2점과 3점이 문제 배치되어 있으므로 점수를 계산하고 크게 문제를 문제지 상단에 적어주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는 2번 복습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1차 문제 풀이를 하고 2차, 3차 복습을 학생들을 시키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1차 문제 풀이 이후 2차 복습은 화금에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푼 문제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유형의 등급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단 1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3등급 유형의 문제를 모두 맞췄다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후에 3등급 강의는 생략하여도 좋습니다. 미리 단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점 고지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신호등 색깔로 필기를 꼼꼼하게 하고 공부한 내용을 카톡방에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3차 복습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고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새 시험지로 다시 색깔 테스트를 봅니다. 추가적으로 단어와 문장 해석도 연습합니다. 이때 모든 단어와 해석을 연습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장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작문 독해를 공부한 학생들의 필기를 한번 봐보세요. 작문 독해를 본인이 이렇게 만일 틀린다면 모르는 단어와 해석을 여러 번 연습해야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정복할 수 있답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7에서 9등급이었는데 3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었고 실제 이렇게 나왔던 학생의 필기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문입니다. 매일 1차 강의를 듣고 인쇄된 종이 또는 PDF 파일 안에 필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한 후에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2차적으로 새 노트에 필기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설명한 이론과 예문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왼쪽에 번호를 적고 오른쪽에 예문 뜻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들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 과제물을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이제 과제물 업로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과제물 업로드는 매일 공부한 내용을 모두 사진을 잘 찍고 자정 이전까지 묶음 사진으로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묶음 사진으로 전송하지 않고 가끔 눕히거나 뒤집어서 찍은 경우 또는 일부만 보이게 찍으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과제물 업로드에 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오후 10시 이전까지, 2차적으로 오후 11시 이전, 그리고 마지막 3차 자정을 컷으로 3번 이상 선생님이 관리를 도와줄 테니 번거롭고 좀 다소 귀찮을 수 있겠지만 함께 열심히 학습하여 과제물을 모두 완료하는 성취감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과제물이 나중에 큰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신호등 캘린더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수행하고 나면 매일 신호등 캘린더를 업데이트하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 업로드 시켜줍니다. 이때 색깔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빨간색은 뭘까요? 미완성됐다는 뜻이에요. 파란색은 완료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 초록색은 그럼 뭐냐? 만일 수요일 구문 3형식 완료가 이 표에 보면 안 되었을 때 목요일 클리닉 수업을 참여하고 안 되어 있는 수요일 과제를 마무리하면 초록색 표시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 과제를 12시 전까지 업로드 시키지 않았는데 의무적인 클리닉 수업에도 무단결석하게 되면 경고를 1회 줍니다. 6일 토요일 경고 1회 됐죠? 18일 토요일 경고 2회. 경고 2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고 3회를 각 달에 받게 되면 사전에 합의한 퇴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퇴원 조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캘린더를 업로드 시켜주면서 학생들이 과제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매일 학생들에게 주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과제물 확인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클리닉 수업입니다. 과제물은 정각 12시 전까지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 2분이라도 늦는다면 다음날 오후 10시에서 12시 사이 클리닉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줌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접속하면 관리를 해드립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전날 되어 있지 않은 과제물을 제출하고 다 하면 당일 과제물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때 학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핸드폰 수거와 카메라 각도 조절입니다. 클리닉 시간 2시간 동안만큼은 핸드폰이나 기타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과제물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카메라 각도는 얼굴을 안 보여도 되지만 학생의 손과 공부하는 내용이 반드시 보일 수 있도록 각도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이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도 여러 명 같이 들어오게 되므로 선생님께 줌 프로그램 문자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의 마지막 내용으로 퇴원 조치 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퇴원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이후에 동의하시면 카톡방에 동의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퇴원 조치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다고 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학습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서 매일 해야 하는 과제물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반강제성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당일 과제도 업로드하지 않고 클리닉 수업에도 무단 불참하는 경우가 월 3번 이상 있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퇴원 조치됨을 사전에 미리 강조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통한 복습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경험을 지난 15년 동안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2번까지는 개인 사정상 달마다 이해를 해주지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3회 이상의 무단 결석은 학습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칙대로 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학생분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본 수업의 커리큘럼 과정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소화한다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았을 때 김과의 3년간의 화상 수업을 통해서 95% 이상의 수직적인 성적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3년간 화상 수업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성적 향상 후기들과 고득점 등급의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수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저에게 기적 같은 점수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보람과 누군가에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선생님으로서의 존재를 함께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수능 이후의 카톡 대화와 수많은 후기들이 3개월 수능 영어의 신을 뒷받침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OT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이 되어 앞으로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는 Bruce Almighty의 Be the Miracle의 대사입니다.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적 같은 점수 향상과 앞으로의 인생 여정의 3개월 수능 영어의 신이 그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본 수업에서 만나요. You wanna see the miracle? Be the miracle. 감사합니다.